제가 프렌트 쪽에 컨트롤룸을 앞으로 어떤 이미지로 가져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한 말씀 드려요. 뭐 스타트rek의 디스커버리호의 조종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조종실에 보면 지금처럼 컨트롤 한마디 말해서 DCS나 이런 뭐 화면들 많고 막 그래서 막 조절하는 게 아니고, 조절은 거의 누가 하냐, 오퍼레이터 조종 보드맨은 한 명 있긴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 컴퓨터가 하죠. 그래도 그 스타트rek을 보시면은 스타트rek의 디스커버리호 내에 조종실에 사람이 선장과 조종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7, 8명 있어요. 왜 있을까? 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자율화된다고 사람이 싹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프렌트에도 조종실에도 누가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분석해주고 판단해주는 사람들이 각 뭐마다 직종별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솔직히 어떤 한 10년 후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소속사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10년 후에는 분명히 운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프렌트 쪽에 운전이 갑자기 덜컹거리면 누가 컴퓨터가 먼저, 슈퍼컴퓨터가 먼저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지금 상황과 프로세스 상황과 가장 유사한 과거 사례를 쫙 몇 가지를 띄어 올리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조치했는가까지를 알려서 누구한테, 오퍼레이터하고 이쪽 조업 쪽의 리더들한테 던져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던져주는 시스템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율이라는 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딱 이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120만 명, 그 다음에 한국에도 한 5천 명, 미국에 3만 5천 명 정도 되는 이 수치가 가리키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백그라운드가 자동차니까 분명히 자동차하고 관계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120만과 관계되는 자동차와 관계되는 수치는 뭐냐면 연간 자동차로 사망한 수예요. 사망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20만이나 자동차 때문에 사망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5,000명, 평균 5,000명인데 작년에는 3,800명이 좀 넘었어요. 엄청 많아요. 저기에 내가 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자율 자동차로 전 세계가 싹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90%가 감소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90%, 그럼 108만이 생을, 매년 108만이라는 인원이 자동차 사고 하나만 가지고도 생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 자율자동차, 자율이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하나만도 그런데, 그러면 공장, 자율공장이라든지 그런 곳은.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자율공장을 무인공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나중에 우리가 일자리 없냐라는 건데, 아까 스타트rek의 디스커버리호의 조종실에도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드렸죠. 아무리 그렇게 돼도 사람이 더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 인건비로 앞으로는 뭐 경쟁하겠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로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건 참 망하기 직전에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는 자율 자동차가 나와도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험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보면은 아직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건널목에 파란불이 들어와서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길을 건너고 있어요. 막 건너고 있는데, 한쪽 방향에서 하얀 자동차가 한 80km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자율 자동차예요. 문제는 하드웨어적인 고장, 브레이크가 갑자기 파열돼 버렸어요. 잠시 후에는 한 10명 정도의 길 건넌 사람을 이 자동차가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 자동차는 급 우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급 우회전하면 30m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라면
저 자율 자동차가 갑자기 하드웨어적인 브레이크에 고장이 났을 때 직진과 우회전의 그런 순간적인 선택으로 어떤 로직을 가져가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프로그램 하시겠어요? 직진 아니면 우회전? 앞에는 사람이 분명히 잡혔겠죠.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우회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회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낭떠러지 떨어지면 뭐 차가 박살나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려요. 만일 저 하얀 자동차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타고 있으면 우회전이라는 프로그램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직진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율자동차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브레이크, 하드웨어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누구도 결정 못 하겠죠. 왜? 정치인이 결정하겠어요? 정치인이 결정 잘못했다가는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도 적이 될 수 있는데 난감하죠. 이 상황에서 지금 뭐가 또 얘기되고 있냐? 플라잉카 나 얘기하고 있어요. 플라잉카? 택시. 공항에서부터 어느 일정 지점까지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가, 그러면 그 날아다니는 택시는 누구 집 위로 날아다니까? 여러분들 집 위로 날아다니게 하겠어요? 그러면 부모님들 아마 반대할 거요. 머리 빨간 띠 두르고. 자기 집 위로는 날아다니는 거 원치 않아요. 왜? 플라잉카 한번 날아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공기하고 똑같아요. 박살 나는데 떨어진 곳 어떻게 돼요? 제도적으로도 문제지만 플라잉카 같은 경우에는 세프티적으로도 문제예요. 그래서 자장에 의한 일단은 드론도 마찬가지고 플라잉카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지상의 노선을 설계하듯이 이제 3D 3차원의 드론의 길을 설계해야 되고 그 위에 플라잉카 설계해야 돼요. 그 외에는 항공기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드론이 돌아다니는 그런 길을 일단 설계를 하면 이 드론은 그 자기가 주어진 그 도로로 다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탈하거나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추락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에 어떤 시스템, 보호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아래 뭐 철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지만 철망도 시간이 지나면 녹슬는데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시스템들은 어떻게 자장으로 해서 하드웨어가 가다가 떨어질 때는 갑자기 자장으로 얘를 잡아주는, 하여튼간에 그런 세프티적인 어떤 시스템이 같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가 그거 자기 집 위로 날아다니게 하겠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다 설계되고 준비되고 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자율 자동차가 2023년까지 지상에 3만 대가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